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첫날 코로나19 환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새로 난 확진자는 279명, 지난 13일 50명대에서 다음날 100명대, 또 단 사흘 만에 5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미 5달 전 200명대였던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상황과 비슷해졌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2월 29일에 909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못 잡으면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현 단계를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보이며 최대한 통제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전파로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 실태, 조현선 기자가 수도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79명, 3월 11일 이후 5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253명으로 전체 9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을 거쳐 3월 초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던 때의 수준으로 심각해진 겁니다.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보이며 지금의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확진자 수가 이틀 만에 2배가 넘으며 정점을 찍었는데 최근에도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대구 경북 지역이나 콜센터, 이태원 클럽 같은 발생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 이번은 다릅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데다 커피 전문점, 학교 등 일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으로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군데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죠. 지금도 이제 특정 교회들이 있긴 한데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정부는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앞으로 2주 상황이 전국적 대규모 확산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1,000만 인구가 모여 사는 수도 서울의 확진자 증가세가 무척 가파르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1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당수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방역복으로 온몸을 감싼 서울시 직원들이 교회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급히 교인 명단 확보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교회 행정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교인 명단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8월 7일부터 13일간 다녀간 명단의 사본을 확보를 했고요. 추가로 8월 1일부터 6일까지 예배 참석자 명단도 받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59명이었던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만에 190명이 추가돼 전국적으로 249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검사 대상인 교인 4천여 명 중 어제까지 800여 명을 검사했는데 검사자 4명 중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46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세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구로 콜센터발 집단 감염이 한창일 당시 하루 46명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오늘 0시 이후 오후 6시까지 새로 나온 확진자가 43명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가운데 아직도 669명이 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검사를 거부하는 교인은 경찰 힘을 빌려서라도 검사를 받게 하겠다며 어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도 증상 의심자는 선별진료소를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1차 대유행 발단이 됐다면 이번 2차 대유행 위기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광훈 목사는 누군가 교회에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석 상태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전 목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그 행적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발에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 고리에는 신천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었던 31번 환자 발생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 교회의 신도가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바이러스 테러설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원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방역당국은 교회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도 빠져 있다며 명단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한 이유입니다. 정광훈 담임 목사가 첫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불응하고 협조를 거부하는 데 따라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 상태인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1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위법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보수단체 관계자 등 30명을 체포했고 이중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카페를 통한 확산세도 매섭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지금까지 36명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특히 카페에 가시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죠. 이게 전파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카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조명이 꺼진 실내는 적막감이 흐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영업을 중단한 건 지난 12일. 매장을 찾았던 손님이 확진 판정을 받자 문을 닫은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매장 관련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장을 방문했던 확진자 26명의 공통점은 모두 지난 8일 카페 2층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카페 2층에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확진자와 그 친구가 2시간 넘게 머물렀고 두 사람 머리 위에는 천장 내리평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페 안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카페에 있으시면서 차를 먹는데 쓰고 있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마스크를 걸치고는 있지만 다 입으로 내리니까. 카페를 매개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자 주변 상인과 시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불안하긴 해요. 제가 많이 자주 가는 곳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좀 불안한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저쪽에 들렸다가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들도 있을 거니까. 방역당국은 에어컨 바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확진자 방문 사실이 확인돼 영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같은 수칙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에 새롭게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PC방 또 예식장을 점검해 봤더니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PC방 안에서 학생 3명이 나란히 앉아 게임을 즐깁니다. 여기 오른쪽 벽에 그거 있어. 오른쪽 벽에. 사회적 거리두기인 2m 기준을 어긴 건 물론 3명 중 2명은 마스크도 끼지 않았습니다. 게임 화면을 지켜보며 밀착한 채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전자 출입 명부인 QR코드는 찍고 있었지만 체온까지 재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예식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입장 전 출입자 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식장 내부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고 마스크를 벗는 하객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PC방과 예식장 뷔페는 오는 수요일부터 고위험 시설이 됩니다. 그간 업주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됐지만 이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관리 등이 의무화된 겁니다. 문제는 의무화 조치가 유예되는 앞으로 사흘간입니다. 유관단체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속 현장 점검하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선 50명,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도 이용 인원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집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공교롭게도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금은 황금 연휴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휴가 계획을 취소한 분들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온 피서객들로 꽉 찼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가는 경포 해수욕장. 무더위를 피해 출렁이는 바닷물에 몸을 담가보지만 물속에서도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드론까지 띄워 방송을 하고 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피서객이 몰려든 백사장에는 파라솔이 가득한데요. 마스크를 안 쓰거나 2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이용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일대는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주차장 역시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피서객 대부분은 수도권 주민들입니다. 어제만 하던 경포만 봤을 때 10,000명 정도 넘었었고요. 오늘도 아마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80% 이상 정도가 수도권의 관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앞으로 2주간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에게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피서철에 청정지역 강릉으로 휴가를 떠나서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도 없고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하지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셔서 수도권 확산세가 다른 시도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롯데월드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에 놀이공원도 기업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연휴를 맞아 특수를 기대했던 잠실 롯데월드. 하지만 매표소는 썰렁하고 한쪽에는 마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걸로 확인되면서 오늘 오후 영업을 긴급 중단하고 임시 영업 종료한 겁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을 공유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2시부터 매표를 중단하고 손님들 퇴장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삼성전자 서울연구개발 캠퍼스에서도 지난 14일 확진자가 나와 내일까지 건물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다시 무기한 재택근무에 돌입했고 네이버는 2주 동안 주 2회만 출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외식, 공연 할인 쿠폰 행사를 사흘 만에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 관련 업계는 더욱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혜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원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번이 예전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 강해졌고 또 전파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이 없는 환자들을 통한 깜깜이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가 어제 기준으로 14%, 2주 만에 2배가 넘었습니다.
이 확진자 한 명이 감염시키는 또 다른 확진자 수, 즉 재생산 지수도 네. 수도권은 1.5로 발표가 됐습니다. 통상 1 이상이면 대규모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약 일주일 전만 해도 0.87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1.3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한 명이 2명까지 감염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지금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3, 4일마다. 근데 지금 어제 하루 만에 2배 증가한 거는 이미 발생한 사람들이 쌓여있던 사람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2명씩 또 감염시킬 수 있다면 2배, 4배 계속 폭증할 수 있다는 건데 유독 이 시점에 폭증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 숨어있던 감염자들이 증가했고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그 틈을 타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 이태원 클럽발 확산때 이후에 우리나라에 주로 나타나는 그룹이 GH 그룹이거든요. 네. 이 유전자형의 감염력이 다른 유전자형보다 세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이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데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집단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교회 확진자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249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2월 이후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000명 넘게 늘어났고요. 이태원 클럽 관련이 277명, 여기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요. 네. 이 4,000명 교인 가운데 지금 700여 명만 검사를 받아서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장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현재 797개, 그러니까 54%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환자용 치료병상은 일반 환자도 함께 써야 해서 더 심각한데요. 339개 중에 97개만 쓸 수 있습니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도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수도권과 중부권 생활치료센터를 모두 합하면 400명 조금 넘게 수용할 수 있는데요. 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수도권에서만 3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늘어나면 당장 이번 주부터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 또 걱정인 게 곧 개학인데요. 등교가 또 미뤄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등교 인원을 줄였습니다. 이 등교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인원수를 줄인 건데요. 3분의 1로 제한이 됐습니다. 당장 연휴가 끝나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역 감염이 심각한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또 경인 용인시 등은 아예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대입 수능 시험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교육부는 오는 12월 3일 예정대로 치를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다혜 기자였습니다.